오늘 할 거는 증가와 감소거든. 증가와 감소. 오케이? 이 증가와 감소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미분 가능한 친구들만 보면은 함수 y는 fx가 증가한다면 도함수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같이 가야 되는 게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클 때 함수 fx가 증가한다라고 한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 fx가 증가한다. 이건 맞는 말 틀린 말? 이건 틀린 말. 왜? 반례로서 계속 일정하게 가는 친구가 생겨버리면은 얘는 실수 전체 증가함수 아닌 거거든. 맞지? 그렇게 들어갈 거고, 오늘은 지금 감소는 부등호 방향만 바뀌면 되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더 들어가서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할 거야. 일단은 극대와 극소를 좀 보면요, 뜻이 이렇거든요. 같이 읽어보면은 fx가 x는 a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는 그냥 a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냐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 구간에서 구간 안에 있는 x들에 대하여 fa가 제일 크면 우리는 극대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똑같이 그 구간 안에서 모든 x에 대하여 fa가 제일 작다면 극소라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함수라는 거는 미적분원에서는 불연속이냐 연속이냐, 연속 중에서도 미분 불가능이냐 미분 가능이냐로 함수를 총 3개를 나눈다 했었고, 그 3개 중에서 어떤 말도 없죠. 연속 불연속도 없고 가능 불가능도 없죠. 그냥 그 주위에서 제일 크면 돼. 극대값이야, 값은. 오케이? 왜? 그 주위에서 제일 크거든. 맞지? 조금 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그려도 어떤 열린 구간에서 보면은 얘가 제일 아래 있잖아. 맞지? 하나의 어떤 이란 말은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돼. 지금 내가 파란 색깔로 끈 구간 안에는 이 값이 제일 아래 있잖아. 그럼 얘는 극소값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무슨 단원이야? 미분이란 단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학교에서 너한테 작정하고 이런 두 가지 유형의 그림을 그려놓고 극대값이 있는가 극소값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다. 그럼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에서 보자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쭉 이어져야 되고 뾰족한 점도 없어. 맞지? 예를 들어 다항함수가 있잖아. 이런 친구들한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이 극대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 극소가. 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이런 부분이 극대랑 극소야. 얘가 끝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구간이 극대가 될 거고요.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극소가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들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는 최고창이 양수면 극소값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창이 음수면 극대값을 가지고 있는 게 이차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저번 시간에 걸 복습을 하자면 증가할 때는 미분 가능할 때는 양수여야 되고 감소는 음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도함수의 세계에서는 양수로 갔다가 음수로 가고 있는 거고 극소는 음수에서 양수로 가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데 뭘 지나가? 0을 지나가. 음수에서 양수로 지나가도 0을 지나가. 맞지? 그래서 넓고 극대란 극소를 찾으라고 하면은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면밀하게 따지면은 0이 되는 값이 아니고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꼭 0을 안 지나도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부호가 바뀌었다면 극 지점에서 극대인 거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면 극소인 거야. 다만 미적분호는 다항함수를 가른다고. 다항함수에서는 쭉 이어져 있는 연속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갈 때는 부호가 바뀔 때는 0을 지난다고. 이해돼? 분명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부호의 변화야.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오로지 부호의 변화. 요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부호의 변화. 자, 그러면 만약에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x는 a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그리고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가져. 얘를 우리는 합쳐서 극값이라고 얘기해. 이걸 가진다면 f'a가 0이 될 거야. 오케이? 알겠나? 극대랑 극소를 가지 연속이 미분 가능한데 그럼 쭉 이어지는데 극대랑 극소를 가진다면 부호의 변화가 양수에서 음수로 갔다는 거거든. 그럼 도함수 값이 그 지점에서 0이 될 거야. 이해되지? 잠시만. 이해되지? 자, 중요한 게 뒤에 명제다.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지만 f'의 a 값이 0이면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의 값이 0이면 y는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다.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참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이 있어. 이 친구는 그래프 자체가 실수 전체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미분했을 때 y 프라임이 3x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쭉 지나가면서 양수 0 양수거든요. 그럼 0에서 도함수가 0이지.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은 증가하다가 0자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특정한 구간을 잡았을 때 0에서의 값이 제일 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 그럼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0을 지난다고 해서 도함수의 값이 0이라고 해서 극대랑 극소를 가지는 건 절대 아니야. 이해돼? 다만 다항함수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을 때 0을 지나는 것 뿐이야. 우연인 거야. 오케이? 필연이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0을 지난다 해서 무조건 극대극소를 가지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그럼 도함수 값이 0이라는 거야. 얘랑 얘는 다른 명제야, 맞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자면 y는 f의 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극값을 가진다면 도함수의 값이 0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제일 위에 거는 뭐가 달라?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지. 이 새끼 이렇게 뾰족할 수 있다고.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거짓인 거야.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 특히 지금보다 무조건 2가 더 졸라 헷갈릴 거거든. 잘 봐야 돼. 알겠죠?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이 되는 거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 근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걸 우리는 치트키처럼 쓴 게 뭐야? 다항함수인 거야.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필기를 하시든지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걸 좀 정리를 하자면은 함수가 있고요. 도함수가 있습니다. 도함수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도함수. 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는데, 도함수의 함수값. 얘는 함수에서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 맞지? 도함수, 얘는 fx고, 얘는 f'x일 때. 얘가 양수일 때는 증가를 해. 음수일 때는 감소를 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돼. 감소에서 양수로 가면은 플러스지.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은 극소가 돼.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가자면은 얘들의 극대 또는 극소는 변곡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니거든요. 같이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 될 것 같아서 큰 얘기를 하는데, 변곡점은 뭐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지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그걸 우리 변곡점이라 해요. 그건 나중에 딥하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일단은 검은 색깔들이 중요해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함수에서 함수 값이 중요해? 부호가 중요해? 부호가 졸라 중요해, 맞지? 그러면 얘들은 부호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서 그것만 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여기 따졌을 때는 인수정리야. 그래서 지금부터 인수정리를 좀 볼 거예요. 인수정리는 뭐냐면 X축하고의 함수 그래프의 관계야. X축과 Y는 fx의 관계라고 보면 되고, 지금 내가 3차식과 4차식의 그래프 개형들을 소개할 겁니다. 오케이? 필기를 하든 말든 자유지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인수가 한 개 있을 때, x-a라는 애가 한 개가 있을 때, 우리 fx를 x-a 곱하기 g의 x를 할게요. 단 g의 a는 0이 되면 안 돼요. fx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식이에요. 오케이? 얘는 미분하면은 f'x가 g의 x 더하기 x-a 곱하기 g'x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의 a는 0이고요. f'의 a는
GA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럼 함수값은 0이고 도함수 값은 0이 아니야. 이런 친구들은 그래프 개형이 x축이 있을 때 A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통과를 할 거예요. x축을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접할 수는 없습니다. 접하진 않아요. 지나가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느낌. 한 번 더 갈게요. 이해되죠? 이번엔 인수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x-a의 제곱이야. 일단 fx를 x-a의 제곱 gx라고 할 거고, 얘도 똑같이 g의 a는 0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이분하면 f'x가 2의 x-a gx 더하기 x-a의 제곱에 g'x입니다. 얘는 f의 a도 0이고요. f'의 a도 0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a라는 지점에서 접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고 접하는 거는 됩니다. 알겠나? 자,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1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리면서 많이 봤던 애들이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3번. 인수가 3개 있는 거. x-a의 세제곱이에요. fx를 x-a의 세제곱이고 g의 x를 하고 g의 a를 0이 아니라고 한다면 f'의 x는 3의 x-a의 제곱에 gx 더하기 x-a의 세제곱에 g'x예요. 얘는 fa도 0이고 f'의 a도 0입니다. 맞죠? 이 친구는 좀 특이해요. x축이 있을 때 a라는 점을 접하면서 동시에 지나가요. 통과도 되고요. 접하는 것도 됩니다. 접하면서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고1 때까지 접한다는 개념과 미적분 원에서 접한다는 개념은 다르다고. 고1 때까지 접한다는 거는 통과 안 된 애들만 봤어. 스쳐 지나간 애들만. 원도 그렇고 2차함수도 그렇고. 그거는 그 당시에 너희한테 접한다는 거를 딥하게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쪽만 보여준 거야. 너희가 본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란 거지. 인수 세계짜리에서는 접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접사의 방정식에서 공통으로 접한단 말이 있을 때 너희한테 부탁한 게 뭐야? 스쳐 지나간다, 판별식기가 0이다? 가 아니고 뭐라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도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게 접한다의 정의라고. 알겠나? 원래는 딥하게 들어가면 졸라 딥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나무 위키 한번 검색해봐요. 접한다는 그 한마디에 말이 졸라 많을 거거든. 수학적 정의에서 접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 너희한테 그렇게 어렵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 1학년 때까지 미적분원을 배우기 전까지 접한다는 거는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 판별식기가 0이라는 느낌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미적분 원을 들어와서 미분을 배우는 상황에서는 접한다는 뜻은 뭐라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동시에 그 지점에서 도함수의 값도 같아야 된다. 이해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수 4개일 때 x-a의 4제곱이야. 얘 같은 경우는 fx를 x-a의 4제곱에 gx를 할 거고 똑같이 g의 a는 0이 아니란 말 적을 건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2차함수하고 똑같아요. 통과는 안 되고요. 접하기는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4개 가지에 대한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돼.
또 필기할 거예요. 그럼 잘 봐. 우리가 3차 함수부터 좀 볼 건데 3차 함수와 x축의 관계를 좀 볼 거야. y는 가장 기본적으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야. 이런 식으로 인수가 3개 각각이 한 개씩 있지. 그러면은 x축이 있을 때 1이라는 지점, 2라는 지점, 3이라는 지점을 가지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지나가고 인수 한 개씩 있으니까. 이해돼요? y는 x-1의 제곱에 x-3이다. 얘는 1하고 3에서 1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지나가는 친구가 되는 거지. y는 x-2 곱하기 x-5의 제곱은 2하고 5가 있을 때 2에서 지나가고 5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y는 x-2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2에서 지나가면서 접하는 그래프 그림으로 그려질 거야. 얘가 3차 함수 x축과의 관계야. 오케이? 똑같이 4차 함수와 x축의 관계를 보면요, y는 x-1, x-2, x-5, x-8이 있다면 이 친구는 1, 2, 5, 8이 있을 때 지나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y는 x-1의 제곱에 x-2, x-3이 있다면 1하고 2하고 3에서 접하고 지나가고요. y는 x-1, x-2의 제곱, x-3이 있다면 얘는 1, 2, 3에서 지나가고 접하고 지나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하고 2 사이 간격과 2하고 3 사이의 간격이 같지. 그러면은 가운데에서 선대칭입니다. 극소값의 높이가 같아야 되고 극대값은 정확히 대칭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그래프 그려져야 되고, y는 x-1, x-2, x-4의 제곱이면은 1하고 2하고 4일 때 지나가면서 접하면서 지나가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 또 y는 x-1의 제곱 곱하기 x-3의 제곱은 1하고 3에서 접하고요. 여기도 엉덩이 극소 두 개 높이 같지? 그럼 정확히 뭐라고? 극대에서 선대칭이 돼야 돼. 오케이? 극대에서 선대칭이 돼야 돼. y는 x-1의 세제곱에 x-3이 되면은 1하고 3에서 인수가 3개니까 접하면서 지나가는 그림이고, y는 x-1 곱하기 x-4의 세제곱이라면 1하고 4에서 지나가고요, 4에서 접하면서 지나가는 거지. 마지막으로 y는 x-2의 4제곱은 2차 함수랑 비슷하게 그랬습니다. 걔도 선대칭이에요, 가운데서. 오케이? 그래서 요번에는 얘네들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프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보인단 말이야. 이걸 쭉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정리하는데 또 시간 드릴게요. 요건 안 할 겁니다. 요거 표는 안 할 거고 그래프 그려서 할 건데, 강북구도 그렇고 우남도 그렇고
표 해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한 번씩 좀 문제 풀면서 내가 간단히 보여주긴 할 건데, 스스로 알아야 돼. 근데 그걸 하진 않을 거고, 우리는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 봐야 돼. 대기.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 봐야 돼. 그래서 미분해야 돼. f'x가 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 도함수는 거의 80% 90% 이상 인수분해 됩니다. 하세요. 하면 6에 x-1, x-3이야. 그러면 1하고 3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인수 하나씩 지나가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지.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은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x는 1에서 극대값은 1을 집어넣어 봐야 돼. 9가 나와. 9. 극소값은 3에서 1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것이. 알겠나? 근데 그러면 저거 애초에 저 프라임 있는 저 도함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구하면 저 1을 그냥 바로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프 그림까지 그리는 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리면 네. 그래프 그림 다 그린 거거든. 이게 3차함수야. 이해돼요? 한 번 더. 미분한 f'x가 4의 x제곱 더하기 1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4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이건 조리제법 하면은 1로 했을 때 1, 3, 4, 0.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고, 그 다음에는 4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뭔데? 접하고 지나가. 감소하다 증가한다고. 근데 0 되는 지점 보고 감소하다가 접선이 0 찍었다가 다시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이런 가짜로 그려진다고. 그러면 극대일 수 없어. 극대는 없고 극소만 있는 거지. 이해돼? 그렇게 보는 거. 요렇게 밑에 문제들도 옆에 문제를 풀 겁니다. 비율 관계거든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인데, 3차 함수는 무조건적으로 있잖아. 무조건적으로 비율 관계를 딱 가지는 게, 딱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접선을 그어도 상관없어. 접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극소랑 극대에서 2대 1이라는 관계를 가질 거예요. 무조건. 왜 그렇냐를 따지면요, 3차함수는 y는 fx가, 얘를 내가 0,0이라고 따지면 여기가 3k가 되겠지. 그럼 0에서는 접하고 있고 3k에서는 지나가고 있으니 3차식 얘를 그릴 수 있지. 얘를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3k의 x제곱이야. 맞죠? 얘를 미분하면요, f'x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6k의 x야. 그래서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k야. 그래서 얘 극대가 0에서 나오고
극소가 정확하게 2K에서 나오는 게 증명이 돼. 그래서 이쪽도 여기도 2대 1자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K야. 이거 접수할 거 쓸 때는. 오케이? 그리고 3차 함수는 이제 미분하면 2차식이잖아. 2차식 자체는 0하고 2K가 있을 때 최고차 양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가운데 K라는 축이 있지. 맞지? 축에서가 우리는 변곡점이라 할 거거든요. 그 K에서 오는 이 점에서 정확하게 점대칭을 이룰 거예요. 그지? 얘를 변곡점이라 얘기할 거고, 변곡점에서는 반드시 선대칭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K, 0, K, 2K, 3K가 따지면은 정확하게 거리가 다 어때? 일치해. 변곡점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1대2 아니면 2대1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0에서 선대칭이라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면 변곡점에서 한 번 더 그리면요. 요번에는 변곡점이 가운데인 거 알잖아 이제. 여기서 무조건 점대칭이고 여기서 x축과 평행하게 딱 끄면요 정확하게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가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루트 3k면 여기 0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k를 할 수 있지. 다 지나가니까 fx를 또 x에 x 빼기 루트 3k x 플러스 루트 3k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정리하니까 x에 x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의 x가 될 거고 미분하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의 x 이렇게 제곱. 그럼 3을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가 k면은 여기가 루트 3k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1대 루트 3이 증명이 된다고. 알겠죠? 얘가 3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야. 4차 함수는 비율 관계가 1번 선대칭 그림에서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똑같은 걸로 해서 선대칭 모양이었어. 이때는 정확하게 딱 평행을 껐을 때 1대 루트 2k가 있습니다. 1대 루트 2k. 알겠나? 요거 똑같이 얘가 0이면은 여기는 뭐가 돼? 루트 2k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2k가 되지. 그럼 fx 자체가 x제곱에 접하니까 x 마이너스 루트 2k x 플러스 루트 2k라고 조금 정리할 수 있고 얘는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되면서 x 4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에 x제곱이 되거든. 얘를 미분하면요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에 x 4x를 묶어서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히 k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선대칭 그림일 때만 되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에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1대 루트라는 비율을 가지는 거. 또 하나 더가 아프리카 모양이거나 이건 남미 모양이죠. 남미 모양이거나 아프리카 모양일 때는 정확히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극소값이랑 정확히 3대 1입니다. 얘도 선 그었을 때 1대 3이에요.
이해돼요? 요거 똑같이 얘를 0이라 두면은 여기가 4K니까 fx 자체를 접하면서 시작하자. 인수 3개에 x 빼기 4K 정리하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4K에 x 세제곱 미분하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 3, 12x 제곱 k 12k x 제곱 그럼 4x 제곱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3k 해서 가운데가 3k인 거 할 수 있지. 이해되나? 지금 이렇게 총 4가지의 비율관계를 알려줬단 말이야. 내가 대신 미분한 거야. 니들이 원래 미분해야 돼. 오케이? 그거를 미분 내가 대신한 거야. 그냥 쓰면 된다. 믿고 2대1 1대 루트 3 1대 루트 2 3대1 알겠나? 일단 필기 한번 하세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미분하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 6으로 묶어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6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럼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럼 일단 축은 1이야 맞지? 그러면은 아까 전에 1에서 축에서 변곡점 가진다 했잖아. 변곡점 가지니까 변곡점 뭐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지점이야.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야. 그러면 이 축까지 그려서 한 번에 그리는 게 더 좋아. 증가하다 감소하지. 그러면은 위로 볼록을 여기까지 그리는 거야. 그리고 감소하다 증가하지. 아래로 볼록을 여기 기준으로 같이 그리는 거야. 최대한 이쁘게 그려야지 이들한테 좋은 거야. 대충 그리는 거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래. 자,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간격 몇이야? 2제. 그러면 정확하게 간격이 똑같이 가는 이쪽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몇?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딘가 있어. 그리고 1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야. 맞지? 최소값은 얘랑은 비교해야 돼. 이차함수가 아니야. 대칭이 아닐 거라고. 오케이? 이차함수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작은지는 확인해 봐야 돼. 함수에다가 F1도 넣어보고 F-2도 넣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 넣어봤을 때가 1을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3이래. 그럼 최대값은 1에서 마이너스 1에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1에서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게 한 번 더. 자, 미분하니까 f'x가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야. 그럼 4의 x 제곱을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4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4의 x 빼기 2로 묶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4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야. 인수분해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 되면 내 이름 비슷한 거 조리자로 쓰든지 보이면 이렇게 하든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그래프 그리면요 마이너스 1, 1, 2야. 그러면 여기 간격은 2고요 여기 간격은 1이제. 그러면서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요 감소하다가 증가할 건데, 자 여기 간격은 2고요 여기 간격은 1이잖아. 간격이 좁을수록 조금만 파입니다. 간격이 넓을수록 깊고 간격이 좁을수록 얕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여기가 1 여기가 2 0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아까 전에 비율관계는 대칭에서만 나왔어. 이 그림은 비율관계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면 0하고 x에 0 넣은 값이랑 x에 2 넣은 값을 비교해야 돼. x에 1 넣은 값이랑 x에 3 넣은 값을 비교해야 돼. 해야지만 문제가 풀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갈게요. 자, 계산하면은 f'의 x가 3의 a x제곱 마이너스 6의 a x 플러스 b야. 맞지? 오, 소. 이렇게 문제를 미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3의 a x제 x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묶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0하고 2에서 가지고 가는 거지. 0, 2, 그 가운데 1까지 그려주고 3참수는 뭐라고? 두 개만 그리지 말고 축까지 그려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위로 블록 여기까지 그려주고 감소하면서 여기까지 그려주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0, 1, 2니까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여기 2 갔을 때 여기 3인 것까지 알 수 있지? 거기서 우리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야 돼. 맞지?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최소 x 6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지. 이해되나? 근데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 자,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우지. 이 단어는 미분 단어란 말이야. 이 단어는 무조건 미분을 해야 돼. 오케이? 무조건 미분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비율 관계 가르쳐주고 인수정리 가르쳐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미분하기 전에 함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미분을 해야 돼. 미분하기 전에.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하면요. a x제곱 묶었을 때 x 빼기 3입니다. 더하기 b예요. 그럼 얘는 y는 b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0하고 3에서 접하고 지나갑니다. 맞지? 그럼 우리가 아까 몇 대 몇이었죠? 2대 1이었죠? 그럼 여기 알아서 2인 거 알고요. 가운데 1인 거 알고요. 선점 했을 때 마이너스 1인 거 압니다. 미분 몰라도 미분 안 해도 그래프 그냥 그릴 수 있다고요.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건 이 그림이야. 헤이 오케이? 미분하고 문제 푸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메인이야. 교육 과정이야. 근데 시간이 없어. 시험장에서. 이 시시를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해. 다른 애들 가르쳐준다. 일단 여기서 이해되는 애들은 이걸 써먹대. 안 되면 밑에 거 해야 돼. 오케이? 되면 위에 가는 거고. 위에 거 선택사항이 필수는 아니야. 근데 나는 바래. 이건 무슨 말이지? 선택이야. 필수 아니야. 근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아무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마지막 12번은 그냥 쉬워요. 여기 x a가 두면은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이라고 적힐 겁니다.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돼요. 그럼 아래는 2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a제. 그러면 곱하면 2a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a가 넓이제. 그럼 이거 마이너스 a 제곱 2a 제곱 묶으면은 a 마이너스 6이 남잖아. 그럼 그래프 그리면 뭐예요? 0하고 6에서 제곱차 함수니까 접하고 지나가지. 그럼 또 2대1이기 때문에 몇이야? 4제.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4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4 넣으면 돼. 미분할 게 없다고. 비율 관계를 알면 분명히 말했어. 아까 전에 비율 관계 설명할 때 마지막에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미분을 대신했다고. 니들이 해야 될 미분을 내가 대신한 거라고. 그러니까 비율 관계 믿고 가라고. 내가 믿고 가라했는데 시험장에 썼는데 틀리면 내 책임이 내 책임 할게. 니들 정확하게 외웠을 때 막 2대1인데 막 3대를 외워놓고 시험 아니자면 멱살 잡으면 내가 네 멱살 잡을 거지. 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풀